ABO 미국 교정 전문의, 한국 치과 교정 전문의, 뉴욕 스마일 치과 박현정 원장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페이스 마스크는 굉장히 유명한 장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도 어떤 그런 이제 뭐 카페라든지 그런 데서도 흔히 검색이 되는 그런 이제 용어인데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기본적인 구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페이스 마스크의 어떤 구조물을 보게 되면 이마에 되는 패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친컵이라고 부르는 이제 턱 끝에 놓여지는 이 패드 부분이 있고 전체적인 이 두 개를 연결하는 프레임이 있겠죠. 그래서 철사나 이런 것들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입안에서 페이스 마스크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고무줄이 연결이 되죠. 그래서 고무줄을 걸 수 있는 훅이 있습니다. 그럼 입안에는 어떤 장치가 들어가냐면은 페이스 마스크와 연결이 돼서 이 상악골,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위턱의 어떤 그 성장을 촉진시키는 대신 전방으로 이동을 촉진시키는 그런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입안에 이미 들어가 있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페이스 마스크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조절도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페이스 마스크의 가장 기본적인 효과는 이게 칭컵의 효과도 있어요. 칭컵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 어쨌든 우리가 당긴다고 하면은 반대 방향으로 지지를 해주는 파트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이마에 있는 이 패드 부분과 그리고 턱에 있는 패드 부분이 지지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있는 그 구강 내에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 고리 부분, 고무줄을 걸 수 있는 이 고리 부분과 그리고 페이스 마스크의 고리 부분이 같이 연결이 돼서 여기에 액티브한 파트, 그리고 이마하고 턱의 패드는 그리고 패시브한 파트고 얘들은 고정원으로서 역할을 하겠죠. 그러면 어쨌든 이마도 조금 눌러지고요. 그 다음에 턱도 눌러지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홀딩이 된다, 어떤 자세를 잡아준다 이런 효과를 약간은 볼 수 있겠고 기본적으로 페이스 마스크를 껴서 턱을 밀어넣는다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죠? 기본적으로는 위턱의 성장을 촉진을 시키는데 일단은 우리가 페이스 마스크를 적용을 하기 전에 뭘 하냐면 엑스레이를 찍어서 CT를 찍어서 이 아이 주로 이제 아이들이겠죠. 10대이거나 그리고 이제 10대 이전이거나 이런 경우에 어떤 골격적인 그런 특징 자체가 하악골이 발달한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하악골의 성장을 우리가 촉진을 시키거나 그리고 하악골의 성장을 억제를 하거나 하기는 힘들다고 되어 있거든요. 본인이 키 성장을 유전적으로 어느 정도는 가지고 오는 것처럼 그리고 그 유전적인 그런 인자의 플러스로 생활 속에서 습관, 뭐 운동을 그죠? 어떤 그 신진대사, 관절의 어떤 그런 자극 그런 것들을 촉진시켜주는 운동을 적용을 하고 뭐 잘 먹고 그러면 키가 본인이 갖고 있는 것보다 더 클 수도 있겠고 또 못 먹었을 땐 적게 클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그와 마찬가지로 아래턱의 사이즈도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저런 치료를 성장기에 충분히 좋은 방향의 힘을, 좋은 크기의 힘을 적용을 해서 성장을 조금 더 우리가 바라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어떤 성장을 조절하는 그런 힘을 적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여지는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바꿀 수 있는 여지에 하악골의 어떤 성장 조절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부분은 확실히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겠고, 그럼 상악골은 하악골에 비해서 훨씬 더 우리가 뭔가 주무를 수 있다. 이것도 이렇게 넓히고 이렇게 크게 하거나 오히려 더 작게 줄일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하악골에 있는 어떤 그런 수처라든지 어떤 그 골조직의 어떤 그 세포의 어떤 적절한 자극을 줬을 때, 적절한 힘을 줬을 때, 그리고 그 힘 자체가 이 전체적인 그 구강 조직에 적용이 돼서 치아 한두 개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구강 조직, 그 치조골이 있고 치아가 있고 또 잇몸뼈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에 충분히 힘이 적용이 돼서 협소하고 작은 상악골의 복경도 넓혀주는 쪽으로 시도를 하고 실제로 성공할 수 있고, 그리고 후방으로 위치되어 있고 얼굴이 조금 납작하다, 볼륨이 적다고 보여지는 위턱의 어떤 그런 성장을 촉진시켜 줌으로써 우리가 바라는 어떤 성장의 방향을 조금 더 끌어내 줄 수 있고 더 심하게 상급 교합 그리고 주걱턱 교합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을 차단해 줄 수 있는 좋은 그런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적절한 시기에 적용을 해야 되겠죠. 적절한 시기에 적용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충분히 이 성장을 위한 힘이 적용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디자인의 장치를 사용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또 환자의 협조도 있겠죠. 장치는 환자한테 맞는 상태이고 그리고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상태이지만
본인이 이게 너무 귀찮고 불편해서 장치를 병원에서 받아서 가져오긴 했지만 집에서 충분히 착용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부모님이 보시기에도 저걸 끼면 애들이 얼마나 힘들까라는 그런 뭔가 이렇게 동정 어린 눈으로 아이를 보게 되면 아이는 절대로 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마음은 조금 아프더라도 우리 아이는 왜 저걸 껴야 돼? 다른 옆집에는 누구나 안 끼는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린 시절에 적절한 시기에 충분히 이런 적절한 치료를 했을 때 지금보다도 훨씬 더 예뻐지고 지금보다도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시고, 아이한테도 조금은 이제 단호한, 세게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 단호한, 이거는 깨야 돼, 어쩔 수 없어 라고 정해 주시고 시간도 충분히 낄 수 있도록 부모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성장이 충분히 남아있을 때 그 악골의 성장을 유리한 쪽으로, 건강한 쪽으로, 예쁜 쪽으로 바꾸기 위해서 쓰는 장치들이 이제 2급일 때 페이스보, 헤드기어 이런 부분이 있고, 3급일 때 이제 페이스 마스크가 있는데, 이런 장치들은 그전에는 하루 종일 끼는 걸로 설명을 하고 실제로 환자한테도 그 부분을 좀 강조를 하기도 하고 그런 시절이 있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효과가, 성장 조절 효과가 저녁에 충분히 꼈을 때 하루 종일 낀 거보다는 물론 시간은 적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루 종일 끼므로써 잃을 수 있는 그런 단점들도 많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불편할 것이고, 엄마가 더 아이한테 강압적으로 눌러야 될 것이고, 아이는 또 그걸 끼고 있기 때문에 먹는 거, 말하는 거,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거, 뭐 발표하는데 지장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단점들을 생각을 한다면은, 저녁에 잠자리가 아이들이 10시 정도에 잠을 든다. 그러면 저녁을 먹고 충분히 쉬고 뭐 간식도 먹고 이를 닦았겠죠. 그러면 9시, 늦어도 10시 이 정도, 이게 잠들기 전에 1시간 전에는 장치가 입안에 들어가야 고무줄이 연결이 돼 있어야 되겠고 얼굴에 얹혀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잠이 들어서 그 잠이 들기 직전에,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장치를 꼈을 때 불편함이 있을 때 조정을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제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잠자기 전 1시간, 최소한 1시간이고, 만약에 저녁을 먹었고 우리는 이를 닦았고 더 이상 먹을 게 없다, 간식이 끝났다, 그러면 그때 바로 끼우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불편한지, 찔리는 데가 있는지, 뭐 눌리는 데가 있는지, 그리고 쓰린 데가 있는, 입술 같은 데는 이게 걸려서 쓰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를 일단은 체크를 해보고, 그 편안한 상태에서, 자극이 없는 상태에서 제대로 잘 끼고 착용을 하고 잠자리에 들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잠자는 시간 동안이 보통 뭐 7시간, 8시간, 우리 아이들은 고3이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 8시간 이상은 충분히 자야 된다고 보고, 그럼 그 시간보다는 그래도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는 낄 수는 있겠죠. 그 시간에 충분히 끼는 것만으로 효과가 왜 있냐? 왜냐, 우리 아이들이 잠자는 동안에 성장 호르몬이 충분히 분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서 페이스 마스크를 끼는 목적 자체가 위턱의 성장이 더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신체 성장이 촉진되는 쪽으로 환경이 형성이 돼야 되고, 그렇다면 당연히 10시 이전에 잠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10시 이전에 무조건 잔다. 아이니까 더 커야 되니까. 그리고 장치는 1시간 전에 낀다. 그리고 잘 때까지 충분히 끼고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뭐 세수를 하기 전에 이걸 이제 뺀다. 그러면은 그 시간만 충분히 낀다 하더라도 수면 시간이 충분하다면, 수면이 적으면 효과가 없겠죠. 수면 시간이 충분하다고 한다면 그 나이에 맞게끔 이 장치는 충분히 효과를 발휘한다. 그래서 위턱의 성장을 조절을 할 수 있고 촉진을 시킬 수 있고, 그래서 효과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스 마스크를 낄 때 이제 고무줄을 걸었을 때 장치가 조금 움직이는 쪽으로 가요. 그래서 고무줄이 아무래도 내려가는 쪽으로, 고무줄이 옆에서 봤을 때 이런 방향이라면 만약 요거보다는 조금 더 사선으로 아래쪽으로 처지는 방향으로 세팅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너무 많이 처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되고, 실제로 훅에서 이제 입안에 있는 훅이죠. 입안에 있는 훅에서 바깥에 있는 장치로 고무줄이 연결되는 그런 각도는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각도도 결정하는 방법이 있고, 그 결정할 때는 골격적인 패턴에 따라서, 그래서 전체적인 위턱의 위치, 아래턱의 위치, 그리고 교환면의 각도, 이런 것들을 면밀히 고려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성장은 충분히 촉진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조절을 해서 그 부분을 맞춰 드릴 거기 때문에 병원에서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정밀하게 맞춰진 장치를 꼼꼼하게 잘 끼시면 되겠고요. 페이스 마스크를 끼게 되면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우리 아이가 그전보다 얼굴이 길어졌어요.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그런 강력한 효과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악골 위턱을 전방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힘을 주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는 나오지 않고 아래쪽으로 떨어진다. 이런 거는 이제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왜 그런 느낌이 드냐고 하면은 이 장치에 주어지는 힘이, 페이스 마스크를 껴서 입안에 장치 연결이 되잖아요. 그죠? 장치에 주어지는 힘이 위에 있는 그 어금니들을 정출을 시키는 쪽으로 힘을 주게 되면은 바이트가 열려요. 어금니가 이게 쑥 빠지는 게 아니고 조금 정출이 되는 거죠. 아주 조금이라도. 그래서 어금니 쪽에서 1mm만 정출이 생겨도 앞니 쪽이 조금 더 벌어지는 쪽, 앞니가 약간은 벌어지고 공간이 생긴다는 거는 우리가 정면에서 봤을 때, 옆면에서 봤을 때 얼굴이 길어지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이런 효과가 미미하고, 치과에서 점검을 받으셔서 이런 효과가 미미하고 그게 문제가 안 된다고 하면 괜찮습니다. 요거는 어금니 각도는 그 충분히 이후에도 조절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래서 이 얼굴이 길어 보인다는 것 자체가 실제로 이제 입안을 면밀하게 보고 이제 치과에 가서 체크를 받으시게 되면 구치부에 정출이 있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 그러면은 우리가 고무줄을 끼는 그 위치라든지 고무줄의 각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조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고 적절하게 조절되고 그리고 맞는 각도의 어떤 그런 장치를 유지를 한다면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회복될 수 있다. 일시적으로 정출이 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충분히 회복될 수 있다. 이 부분을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들께서 생각하실 때는 장치가 단순하잖아요. 그죠? 고무줄만 걸면 되는데 이거는 나도 조절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작은 장치 안에서도 어떤 훅의 위치라든지 고무줄의 위치라든지 각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세심하게 조절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페이스 마스크를 낄 필요가 있다라고 진단을 받은 경우에도 이 끼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치료입니다. 치료이기 때문에 일단은 검증된 그런 교정 전문의와 의논을 하시고 어떤 그런 보살핌 하에서 치료를 받으셔야지, 뭐 똑같은 장치를 누구나 끼는 거기 때문에, 기성품이기 때문에 누구나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고 누구나 똑같은 방법으로 낀다, 이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인에서 페이스 마스크를 끼고 계신 분이나 성인에서 페이스 마스크가 필요하다고 치료의 권유를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글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겠지만 어떤 골격적인 어떤 그런 어떤 변화, 골격적인 어떤 개선, 이런 부분들을 성인에서, 그것도 성장이 다 끝난 성인에서 페이스 마스크든 어떤 종류의 기능적인 장치를 낀다 하더라도 그거는 조금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교정치료를 했다, 반대기압을 해소를 하고 싶었지만 앞니 전치부의 반대기압 해소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페이스 마스크를 껴서 상하계 전치, 윗니들을 조금 더 바깥으로 내미는 힘으로 작용을 할 수 있으니, 그러니까 성인에서 페이스 마스크를 낀다고 해서 이 작아져 있는 납작한 볼륨이 생기는 건 없어요. 절대로 없고, 그 앞니들을 어쨌든 전방으로 당기는 힘이 전체적인 악궁에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뼈는 그대로 있지만 치열은 전방으로 조금 더 쏠릴 수 있겠다. 그러면은 전체적인 치아를 조금은 뻗어들여서 답답한 상황이니 반대기압을 조금 해소를 시키고 지금보다는 조금을 개선을 시키고 싶다라고 하면, 그렇게 길지 않은 기간이라고 하면 6개월 미만, 당연히 6개월 미만이라 해야 되고 6개월보다 더 짧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구회력을 쓰는 장치를 치아의 어떤 이동에 직접적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힘이 센 힘이 되거든요. 이 구회력을 아이들의 어떤 턱뼈에, 아이들은 아기고 뭐 얼굴이 작고 뼈가 작지만 아이들의 턱뼈에 적용을 해서 얘들을 당기고 밀고 하는 거는 많이 껴도 천천히 반응이 나타나고 반응이 적을 수 있지만, 성인이고 뼈가 단단하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런 구회력이 적용이 되게 되면은 치아들이 뻗어지는 게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될 수 있어서, 이런 경우는 뭐 그 자기의 담당하시는 그 교정 전문의가 있으실 거고 그분들과 이제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서 부작용이나 어떤 문제점이 생기지 않는지를 잘 체크를 해 보셔야 되겠고, 개인적으로 제 입장에서는 저는 성인한테 페이스 마스크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이제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그거 말고도 충분히 우리가 쓸 수 있는 툴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아기들이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 꼭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치아 이동을 목적으로
페이스 마스크를 쓴다. 저는 뭐 굳이 그렇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쪽이라서 그렇습니다.